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번 약속 시간에 늦어서 허둥지둥 달려가고 식당에서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따라 시키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깜빡하고 뭔가에 열중했다가도 갑자기 풍선에 바람 빠지듯 기운이 쑥 빠져버리기도 하죠. 또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 성격이 원래 좀 그렇지 뭐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내 성격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단순히 성격 탓, 나이 탓으로 돌렸던 이런 반복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행복천사 채널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쩌면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어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ADHD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HD는 산만한 아이들한테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ADHD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 환자가 9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 진단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4%에서 4% 정도가 ADHD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숫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도 자신이 ADHD인 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영국에서는 환자 9명 중 1명만이 공식 진단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이 ADHD라는 걸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건 바로 증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ADHD라고 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아주 차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모른 채 그저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정리정돈을 원래 못해. 내가 너무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인 ADHD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진단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한 전문가가 소개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미묘한 성인 ADHD 신호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마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에너지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거나 활동적인 시간을 보낸 뒤에 갑자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 적 없으신가요?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은 에너지 사용이 들쑥날쑥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꾸준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할까 자책하기도 하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갑작스러운 탈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잦은 지각과 약속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일찍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집을 나설 때면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이 코앞에 닥쳐야만 겨우 움직이게 되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계산하지 못해서 중요한 일정을 놓치기도 합니다.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게으르다, 정리, 정돈을 못한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시간 관리 기능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절이나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듯 던진 말이나 사소한 지적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종일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기는 상황에서도 나 혼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성인 ADHD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의 폭풍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본인의 진짜 문제인 ADHD는 발견되지 못한 채 엉뚱하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우유부단함입니다.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을 사는 일, 여행지를 결정하는 일까지 뭔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게 될까봐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보다 선택지들을 분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뇌에서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어서 아주 단순한 결정조차 시작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충돌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잡생각과 불안감입니다. 몸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생각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늘 마음 한구석에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서 걱정하기도 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얌전하고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시끄러운 정신적 소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글을 여러 번 읽거나 말을 되묻는 습관입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같은 문단을 몇 번이고 다시 읽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거나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자꾸 되묻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의력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면서 정보를 제대로 입력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 도중에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스스로 답답함을 느껴 위축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혼자 너무 장황하게 말을 많이 늘어놓아서 상대방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설명인데도 너무 간단하게 말해버려서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전달해야 적절한지 그 기준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수다스럽다, 주책 없다는 핀잔을 듣기 쉽고 말이 너무 없으면 무성하다, 성의 없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방이 내 말을 이미 다 이해했을 거로 추측하거나 머릿속 생각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나타나는 인지적인 특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혹시 어머, 이거 완전 내 얘기네 하고 무릎을 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탓하며 살아오신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환자 취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어려움이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뇌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전문가와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천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